안녕하세요. 한의학 종강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남은 역들을 두 개로 한번 쪼개서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다 끝내려고요. 이 부분은 사실 약간 뭐 좀 중요한 특징들 말고는 조금 수치화적인 부분들이라서 이 수치들을 다 기재한 이유는 나중에 뭔가 따로 이 역수들을 찾아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다 써놓은 거고, 이 역수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 역수들로부터 발현되는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그 역법만에. 그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대업력부터 나머지를 다 할 건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서 말했죠. 윤주를 적용했을 때, 년과 월의 일수가 소수점 이하까지 어떻게 돼? 완벽하게 동일한 거는 거의 장부기용법식으로 뭐, 연과 월의 즉 회기년과 상망원의 길이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정의된 거라고 했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대명력까지는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회기년 상망원이 정의가 됐고, 중간에 황금력이라고 해서 또 되게 우수한 역법이 하나 있었잖아요. 유작이 만들었던. 얘는 보시면 얼추 비슷하긴 한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부터 다르거든. 다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연과 월이 이렇게 좀 되게 뭐랄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정의된 게 아니고 나름 실제 회기년 상망월에 일치하도록 그 접근성이 높도록 정의가 된 거고, 그 어떤 무리수 비율의 갭을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요 유리수 비율을 또 찾아낸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우수한 일치도를 보여주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황금력이 국가 공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 다음 대업력까지도 여기도 공인으로 채택이 됐던 것 같은데 얘까지도 그냥 뭐를 쓰는 거야. 연월의 길이가 어떻게 돼?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서 정의가 되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죠. 요 윤주로부터 유추해보면. 근데 이제 요 인덕력부터는 하나도 안 맞아, 윤주들이. 결국 얘네 둘 회기년과 상망월 사이에 어떠한 유리수적 그런 연계성이 인위적으로 주입되지 않은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 특징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갈수록 뭐랄까 상망월의 길이나 회기년의 길이가 점점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수시력부터는 심지어 분수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분수를 사용했겠지. 근데 하루를 뭐 만분 시스템으로 해서 소수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뭐랄까 만등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리고 이 통천력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치가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앞에 뭐 4자리 5자리 분모 분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통천력의 특징이 뭐예요? 상당히 정확하죠. 오차가 거의 상당히 적거든. 그런 것들만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금력이 이전에 존재했던 황금력이 채택이 안 됐어. 국가 공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업력에서는 여전히 뭐다? 윤주를 적용했을 때 그 일수가 소수점 이하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뭐가? 연의 길이와 월의 길이가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서 정의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윤법을 쓰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인덕력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보시면은 하루를 1340분법 기반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둘의 분자 사이에 어떠한 일외의 어떠한 최대 공약수도 존재하지 않아. 그 말은 뭐다? 황금력과 마찬가지로 장부기원법을 폐기한 걸로 간주되고, 장부기원법을 폐기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회기년과 상망원이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서 정의가 안 된 거지. 그죠? 독립적으로 규정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첫 번째 역은 황금력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인덕력이 이러한 시스템을 채용해서
국가공인으로 활용된 첫 번째 역으로 간주됩니다. 이 인덕역이. 아시겠죠? 그리고 인덕역의 특징이 또 있거든. 진삭법이란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진, 나아가다, 삭이 됐을 때 뭔가 나아간다는 거거든. 자, 그럼 보시면은 월상을 추산할 때 정기법, 편기법이 있다고 했죠. 근데 월상을 추산할 때 정삭법, 평삭법이 존재한다고 했죠. 정기법, 편기법은 태양의 연주운동을 분류할 때 방법이고, 그죠? 그래서 정삭법이 뭐랄까, 월상과 역일 간의 대응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대신 월상과 월상 간의 간격이 불규칙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럴 수 있는 거거든. 보시면은 그래서 정삭법을 채용해서 월과 월 사이에 월상과 월상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면 상관이 없어. 3점 얼마로 동일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정삭법의 경우는 이 간격이 계속 들쑥날쑥하게 되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대부분 여기 삭을 초하루 1일에 맞추잖아. 그지? 요 삭을 초하루에 맞추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것들이 쭉 누적되다가 다시 요 삭으로 돌아오는 시점 있잖아. 이 금음달과 삭 경계에서 뭔가가 여길과의 대응성 자체가 어긋나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또 다시 1일로 교정을 하겠죠. 대충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겼나 봐. 금음달이면 태음역을 할 때 월말이 돼야 되거든. 원래는 월말에 대응이 돼야 돼. 그리고 삭은 원래 대응돼야 되는 역일은 1일이야. 그지? 이거는 월말 한 2, 3일 정도 전. 이거는 1일 아니면 정말 월말, 말일.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돼버리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음달이 역일 1일에 맞춰져 버리고, 삭은 금음달의 마지막쯤이 1일에 맞춰져 버리고, 삭은 2일 정도에 맞춰져 버리는 경우가 존재해 버렸다 이거지. 아니면 좀 땡겨져서 삭이 말일로부터 하루 다음 날, 하루 전날 이런 식으로 대응돼 버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나 봐. 그러면 요거 있잖아. 삭이 원래 1일에 대응돼야 되는데 하루 전날 요때 대응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럼 이건 이렇게 하자. 임시로 편법을 써서 이때는 삭이 말일에 떴지만, 삭이 말일에 딱 대응이 됐지만, 이 중에서 혹시 저녁 때 18시 이후에 만약에 삭이 뜨면 이거는 그냥 다음날로 삭이 진행된 걸로 하자 해서 삭과 1일을 대응시킨 거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다음날에 일어난 것을 간주함으로써 금달이 떠있는 날과 삭일이 겹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편법이죠. 그래서 얼추 그냥 맞추는 거야. 편법으로. 이게 진삭법입니다. 그래서 600여 년간 여러 역에서 활용되다가 수시력에 이르러서야 이게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진삭법의 내용은 뭡니까? 정삭법을 사용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기간 차이가 생기거든. 월상과 월상 사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한 편법이라고 간주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생각해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선명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고, 얘네 분자 사이에도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어. 그래서 인덕력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서 정의된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규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거는 특이하게 선명력에서는 절기는 편기법, 월상은 정삭법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통천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상당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은 엄청 높다고 했죠. 통천력이. 한 번 더 보면
통천역이 보면은 분모 분자가 생각보다 단촐한 편인데 오차는 정말 이 수시력 요 정도 급이 되는 거지. 상당히 정확한 역법이죠. 독립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래, 둘을. 그리고 두 분자 사이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봤더니 7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7이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하면서 규정된 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의미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인덕력을 이어서 독립적으로 연과 월의 길이가 규정되었다고 보면 되고, 자, 이 통천역에서 채택된 1회기년의 길이는 보세요. 365와 400분의 97이거든. 이거는 365.24251이야. 자, 이게 바로 우리 1582년부터 현재까지 만국 공용으로 사용되는 그레고리력의 1회기년 길이와 동일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레고리력보다 거의 한 400년 정도 일찍 개발된 역법인데 그레고리력과 동일합니다. 이 365.24251이라는 1회기년의 길이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통천역에 특징이 있어. 세실소장법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된 세실소장법은 수시력에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 자, 개력 직전인 이게 AD 1194년에 세실을 일단은 이렇게 간주를 해. 말씀드렸듯이 세실이라는 거는 회기년의 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회기년의 길이가 소장하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소장한다고 예측을 했냐면 이 통천역 같은 경우는 이 기준년인 1194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그 X값을 일단 구하고, 자, AD 1194 더하기 X년의 세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값 365.24251에다가 요 경과연수 X에 대해서 요 정도 0.00000211622를 곱한 것만큼 매년 짧아진다는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1년마다 약 0.1829초 짧아진다고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계산이. 올해가 2024년이잖아. 그럼 올해 세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2024에서 기준이 되는 1194를 빼는 거지. 그러면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830이라는 X값이 나오거든. 그러면 요 83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365.2425에다가 요거 곱하기 요거를 뺀 것만큼의 일수가 2024년의 세실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좀 특이하죠? 세실소장법.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 여긴 수시력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시력에도 보면은 이 세실소장법이 그대로 도입됐는데 약간 수치가 달라요. 보시면은 일단은 기준값이 1281년이야. 이건 1194년이었지. 그리고 365.24251이라는 시작값은 동일해. 근데 해당 연도로부터의 경과연수 Y에 대해서 여기까지 동일하죠. 얼마가 지났느냐에 따라서 365.2425에서 빼는 건 똑같은데 되게 간단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0.0002로 하고 100분의 Y에 가우스 값을 입힌 거야. 가우스. 이 가우스 값 아시죠? 이거잖아. 1.3은 뭐예요? 1. 요거보다 작은 최대 정수 있잖아. 이거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은 Y값이 830이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830을 입히면 어떻게 돼요? 830, 100이니까 8.3이 되잖아. 그럼 이 값이 8이 되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여기선 830을 곱했지만 여기선 8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랑 똑같아? 0.0002 곱하기 8이니까 0.000에다가 0 두 개를 더 붙여서 2하고 곱하기 800하고 똑같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더 간소화된 느낌이지. 0.00000 2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없고, 그리고 요 10의 자리 연도도 없고, 그래서 좀 단촐해진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수치는 작겠지. 얘가 1년마다 0.1829초 짧아지는데 얘는 100년마다 17.28초니까 연간 얼마입니까? 0.1728초 연간 짧아지는 양상이라 추정한 거지. 거의 비슷하죠, 수치는. 근데 약간 뭔가 이거는 수치 자체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조금 더 간소화시킨 것 같아. 그럼 거의 100년 단위로 세시의 길이는 거의 동일하다고 간주를 하는 방법이죠. 이 가우스를 입혔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계속 보면 동지점의 위치를 계속 교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뭐랄까 세차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동지점도 계속 움직이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럼 역법이 나올 때마다 계속 교정을 하겠지. 자, 환경 270도 지점을 어디? 기수로부터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으로 9도 정도 나아간 지점으로 교정하였는데 실제로 볼까요? 이 1280년 계력이 1281년이니까 계력 직전인 1280년의 동지를 볼 때 동지점이 여기에 있고 태양이 여기에 위치했고 12월 14일 새벽 1시 41분입니다. 이때 기수가 요 정도에 있었거든. 근데 기수를 구성하는 또 4개의 별이 있어요. 기수를 구성하는 사성이 있는데 그 중에 요 동지점과 가장 먼 요 별, 아마 요걸 겁니다. 이게 알라스일 건데 요 간격이 실제로 이때 1280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60분법으로 8.752도니까 8.88도가 돼. 그럼 거의 동일하죠. 요 계산값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기수의 환경이 가장 작은 별을 기준으로 요 간격을 측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요 동지점은. 그리고 요거는 1281년의 동지로 삼고, 자, 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수시력의 D를 이어서 명대로부터 사용된 대통력은 수시력에서 세실소장법만 삭제하고 여권 정도만 변경한 역이기에 사실상 이 수시력의 체계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된 역으로 간주됩니다. 384년 정도 사용된 거예요. 지금 요 수시력 시스템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진삭법이 인위적으로 월성과 여기를 맞추는 듯한 그런 방법이 이 수시력 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 하루는 원래 100각인 100각이었는데 1각을 100분으로 도입해. 그럼 하루가 10,000분이 되면서 어떻게? 회균연 상방울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시력부터 소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완벽하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역법을 살펴봤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천문도의 이해를 위한 천문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또 몇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 조금 뭐랄까 귀찮은 측면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사실 천문도를 봐도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왕 공부하는 거 좀 정확하게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동의보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재미가 있겠죠. 이런 내용만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 나와요. 동의보감 천지운기 편의 내용들이. 아시겠죠? 그럼 조금 길고 뭔가 번잡했지만 나름 유용했던 이 역법들의 정리를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천문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